네, 안녕하세요. 초중고와 대학 사이의 바른길 더뉴에버 학원입니다. 자, 오늘은 선배 특집 시간인데, 애기 호랑이가 되신 노금비 선배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합격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더 축하드리는데, 간단하게 좀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영성고에서 곧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게 될 예정인 노금비입니다. 몇 학번이죠? 2호 학번입니다. 2호 학번이에요. 그러니까 학번마다 이렇게 부르는 게 있는데 2호 학번은 좀 뭐라고 부를지 궁금하긴 하네요. 이번에 좀 합격을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합격 소식을 듣고 사실 좀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소리를 질렀거든요. 됐다 이러면서. 네, 네, 근데 좀 어떠셨어요? 제가 아무래도 마지막 날에 추합 전화를 받았다 보니까 음. 되게 간절했고, 그리고 전화를 받기 전부터 이제 고려대학교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을 정도로 이제 제가 되게 간절했고, 이제 전화가 왔다고 이제 딱 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와, 드디어 왔다. 약간, 아, 됐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은 맛있는 거 먹었습니까? 고기 사 먹었어요. 어머님 귀가 이제 여기서 안 내려오시죠? 네,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딱 합격 전화 받고 엄마한테 이제 전화하니까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제가 공부가,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효도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네, 엄청난 겁니다. 후배님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치외교학과라는 게 사실 조금 생소하거든요. 일반 학생들이. 네, 네, 근데 정치외교학과를 좀 선택했던 이유도 좀 궁금하고 정치외교학과에 대한 뭘 배우는 곳이에요라는 걸 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정치외교학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치 현상들도 배우고요. 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국제 관계에 대해서 폭넓게 배우는 학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외교관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서 자연스럽게 정치외교학과라는 학과에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네, 준비해서 조금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좀 불편한 건 아니죠? 네, 네, 그래요. 약간 면접 느낌이 살짝 있기는 한데 좀 자연스럽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정치외교 학생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생각이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혼자에 대한 메타인지도 굉장히 높고 상대방에 대한 뭐랄까요, 심리적인 분석도 되게 많이 하고 눈치도 좋고 막 말빨도 엄청 좋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있는 게 좀 많아요. 네, 그 네. 노궁비 학생도 약간 좀 그런 부류일까요? 제가 생각이 많긴 해요. 근데 음, 알고 있는 게 많은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좀 채워가는 거겠죠? 네. 네, 근데 아마 본인은 좀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이제 3년 동안 쭉 보아왔을 때는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뭐랄까요, 센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해력이 확실히 빠르고요. 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걸 잘 활용하는 학생으로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학원 다니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나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달의 말마다 했던 그 열노당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와, 연로당을 기억하시는구나. 네, 연로당이요. 열심히 노력한 당신의 줄임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최근에 삼산중학교 그 1학년 학생이 있는데, 야, 2학년이 됐다 벌써. 그 학생도 와서 원장님 연로당 언제요? 이러는 거예요. 연로당이 왜 기억에 남아요? 이제 열노당을 추첨하는 시간이 이제 저희한테는 쉬는 시간이었던.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응, 이거는 살짝 영업 응, 비밀인데 응, 이제 달 말이 되면 응. 이제 뽑을 날이 점점 다가오지잖아요. 그럼 네, 이제 지우쌤이 막 네. 엄청 뿌려주세요. 그걸. 그래서 수업 참여를 열심히 함 이런 걸로 엄청 뿌려주셔가지고 네. 이제 한 번에 막 이렇게 넣고 그래서 음, 당첨이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반이. 요금대 학생은 몇 번 됐어요? 저 그래도 할 때마다는 다 됐던 것 예, 같아요. 엄청난데요. 이거 약간 좀 비리가 있었지만 아름다운 추억으로 좀 묻기로 하죠. 그래도 열심히 한 건 맞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연로당이라고 자기가 그러니까 열심히 한 활동이 저희가 규칙이 있어요. 뭐 하면 뭐 쿠폰을 받는다. 그래서 그 쿠폰을 그 뭐라 그러죠? 투표함에다 넣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럼 제가 이걸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해서 이제 추첨을 하는 거예요. 상품을 주죠. 뭐 그때 아이스크림도 있었고, 볼펜 예, 있었고 볼펜 있고, 맞아요. 던킨 도너츠 있었고, 막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였는데, 네, 열심히 노력한 당신이라는 이벤트를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네, 네, 제가 그때 아마 줬었을 거예요. 추첨을,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야, 참, 와, 이게 인터뷰를 하고 있긴 한데 옛날 생각이 갑자기 되게 많이 났어요, 순간.
벌써 지금 졸업을 해서 저희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빠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빨라요. 그쵸? 시간 빠른 것 같죠? 진짜 고등학교 3년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런 거 하루하루는 느린데 1년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네, 1년은 느린데 3년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노금비 학생과 여기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상담을 했었는데 어느새 네, 애기 호랑이가 되어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영성고등학교를 다녔었죠, 그쵸? 네, 중학교는 어디 다녔었어요? 삽산중학교 아, 나왔어요. 삼산중학교를 다녔고 초등학교는요? 영산초 나왔어요. 영선초등학교, 삼산중학교, 영성고등학교 이렇게 됐었는데 금비 학생은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뭐 잘하셨고 1등급을 유지를 하셨었는데 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잘해요? 저는 수학 과목을 제외하고는 음? 항상 백지 테스트라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백지 테스트가 뭐냐면 이제 A4 용지에 단원명이나 소단원명만 적어 놓고 이제 책을 보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 적는 건데요. 만약에 못 적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책을 펴서 다른 색 볼펜으로 그 부분을 채워 넣으면 음. 내가 무슨 부분을 모르고 무슨 부분은 정확히 알고 있고 이거를 알 수 있으니까 내용을 좀 더 잘 숙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색깔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그거를 이제 딱 본인의 규칙이 있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다시 끄집어내기도 하고 정리도 다시 하고 분배도 다시 하고 정렬도 다시 하고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쵸? 그럼 기억이 안 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정리를 하는데 중간에 네. 막혔어요. 일단은 그런 다음 부분을 일단 넘어가고 네. 기억이 안 난 부분은 이제 다시 확인을 해야죠. 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이제 형광펜을 쳐놓는다든지 좀 표시를 해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건 될 것 같아. 내가 정확히 아는 부분과 애매하게 아는 부분이 구별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아예 안 보고 적기 때문에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이거 좀 고민이 돼요. 쓸 때. 어떻게 적어야 음. 되지? 근데 이제 그 방법이 내신 시험에는 좀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워딩 중심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건가요? 정리를 할 때?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음, 만약에 처음에는 워딩 중심으로 하다가 음, 가면 갈수록 내용을 더 많이 숙지하게 되잖아요. 시험 네. 기간을 공부를 하다 보면. 네. 그럼 이제 문장 단위로도 쓰게 되고 이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좀 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집중이 좀 잘 안 되거나 집중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셨었어요? 일단 저희가 집중을 가장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 딱 집중을 해야 한다 싶을 때는 음. 이제 핸드폰 전원을 끄고 침대 이불 속에 이제 핸드폰을 숨겨놓고 이제 할 일을 다 끝낸 다음에 꺼냈어요, 핸드폰을. 근데 되게 핸드폰의 유혹이 굉장히 심하지 않아요? 심하죠. 근데 어떻게 그걸 이겨내요? 제가 근데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진짜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주로 사용을 했어서 네. 진짜 이번에 집중 안 하면 나 죽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야지 음, 집중이 훨씬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마인드적으로도 환경 설정을 좀 해놓고, 그다음 시각적인 것도 아마 좀 여유 있게 할 수도 있지만 급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것도 좀 제 생각엔 좀 조절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핸드폰을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저는 끝장인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스마트폰만 제대로 관리한다면 반은 성공이죠. 백지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솔팅을 이제 색깔이나 이런 것들로 하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내가 약한 부분, 강한 부분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집중이 좀 안 되거나 집중을 해야 할 때는 일단 핸드폰을 멀리 한다. 네. 네, 정말 주옥 같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건 적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저만 적으면 안 되고. 근데 이게 되게 당연하지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듣다 보면은 뭐 다 그렇지. 근데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네, 이 정말 힘든 거를 하기 때문에 1등급 이게 선배가 되신 겁니다. 네. 네, 갑자기 또 갑분싸 칭찬을 했네요. 네,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좋습니다. 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초등학교는 네, 조금 먼 얘기긴 하니까 뭐 초등학교도 괜찮긴 한데 초중고를 다니면서 좀 후회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잘한 점이 있다면 뭐인 것 같아요? 사실 중학교 땐 잘 기억이 안 나고 음, 저는 고등학교 때 2학년 2학기 때 성적이 좀 떨어졌던 게
지나고 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음, 2학년 2학기에 이제 수학여행도 있었고 음, 음.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제가 좀 공부에 집중하기 힘든 분위기였고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쉴 틈 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좀 심적으로 좀 지쳐 있어서 성적을 잘 받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가장 후회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좀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게 살짝 큰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음. 네, 지나고 보니까 좀 자기가 힘들다 싶으면 뭐 하루 정도는 다른 데 가서 바람도 좀 쐬고 놀고 오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아, 나 좀 리프레시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놀다 오고 약간 좀 공부와 휴식에 좀 밸런스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비 선배님이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온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약간 좀 번아웃 같은 느낌도 오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저는 이것도 정말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러나오는 말인 것 같은데, 휴식과 쉼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휴식과 쉼이 있어야 또 많은 몰입과 공부에 대한 시간을 쏟을 수가 있는데,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 되게 많게 되는 건 거죠. 네, 근데 네. 금비 학생은 딱 공부를 엄청나게 하거나 어떤 무언가에 좀 집중을 많이 했다가 조금 쉬기도 했다가 다시 좀 집중을 하고 이런 게 좀 선순환이 일어나는 게 좋았었고 후회되는 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약간 그런 부분이었네요. 그렇죠? 그걸 좀 음, 원활하게 못한 것들도. 그렇죠. 그러면 잘 쉬는 게 중요합니다. 라는 결론을 좀 내릴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너무 쉬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죠?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저는 이제 너무 하고 싶은 말 너무 쏙쏙 아까부터 해주고 계셔가지고 기분이가 너무나 좋습니다. 학원을 다니다 보면은 고등학교는 특히 좀 성적이 좀 좌우가 되기도 하고 정이 좀 없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한데 다른 학원들도 좀 많은데 어떻게 좀 더뉴에버를 계속 다니려고 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 말은 좀 더뉴에버의 좀 장점은 뭐였어요? 이런 말 질문으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더뉴에버의 가장 큰 장점이 서술형 문제 대비가 잘 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일단 영성고 영어 시험은 이제 서술형 점수가 등급을 가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더뉴에버에서 영작 연습을 하면서 영작 능력을 좀 기를 수 있었고 또 실제로 학원에서 영작을 할 때 나왔던 단어가 시험에 그대로 나온 적도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서술형 준비해주기가 진짜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 것 힘들고, 같아요. 네,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고등부 같은 경우는 또 문제를 또 직접 뭐 변형도 저희가 시키기도 해야 되고, 기존 자료가 있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사실 저희가 로컬에 대한 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초반에는 그 어렸을 때는 그 저학년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쯤에는 저희가 단어와 문법과 영작 중심으로 좀 많이 가져가요. 그 이유가 아시겠지만 잘 들으셨겠지만 영작을 하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금비 학생은 정말 잘해가지고 이거를 잘했던 거인 건데 그 뭔가를 써 내려가고 이게 문법적으로도 맞아야 되고 또 이게 틀리면 또 네, 감점 들어가잖아요. 그쵸. 가끔 감점도 안 줘요. 그냥 맞아요. 다 틀렸다고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S 하나 안 썼는데 막 다 틀려버리고. 좀 너무할 때 가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영작에 대한 부분들의 좀 뭐랄까요? 혜택을 좀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 그쵸. 부분이 네. 좋았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그래서 더뉴에버가 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영작에 좀 많이 집중하려고 하는 이유가 고러한 이유라는 거 증명이 된 걸로 깔끔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학원에서 입시 관련돼서도 조금 도움을 받은 게 있던 것 같던데, 뭐가 네. 있어요? 저는 수행평가나 주제 탐구를 할 때 그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수행평가 주제나 그런 탐구 주제를 정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컨설팅을 들으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 저번에는 이런 주제를 해봤으니까 이번엔 좀 더 심화시켜서 이런 주제를 탐구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주제를 추천해 주시고 또 그와 관련된 자료들도 다 찾아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때문에 제가 큰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제 찾는 게 참 힘들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노금비 선배 같은 경우는 정말 핵심을 정말 필요한 질문만 딱딱딱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시기도 약간 금비가 올 때는 약간 저희가 예측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학생들은 좀 필요 없을 때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아, 쉽게 얘기하면 사실 쓸데없는 질문이 많아요. 네. 근데 노금비 학생이랑 그 서현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한 것만 물어봐요. 이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어때요? 막 이런 음,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도움을 주기도 되게 편했고,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잘, 뭐랄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좀 결론을 내자라면은 사실 질문이 좀 좋았어요. 그다음에 요구 아, 사항도 조금 분명하고. 감사합니다. 네, 또 칭찬입니다. 네, 애기 호랑이에게 또 무한 칭찬을 항상 네, 하게 됩니다. 그 혹시 수행평가 관련돼서 후배들에게 좀 이런 좀 팁이 있다라는 거 있을까요? 아,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음, 사실 세특 채우는 기간에서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선생님들이 막 뭘 내라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런 거를 많이 내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수행평가 내에서 그 남들보다 한 두 배 정도 하면은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세특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괜히 시간을 내서 뭔가 여러 개를 하기보다는 음, 이제 주어진 어차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수행평가는. 그래서 주어진 그 하나의 수행평가에 진심을 쏟아라. 약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얕게 가지 말고 되게 좀 정성을 담아서 깊게 준비를 해라 이런 느낌일까요? 네네. 어, 그런 가치관이라면은 그 노금비 학생 생기부가 조금 제가 이해가 된 퍼즐이 좀 맞춰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때도 학교 선정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되게 영양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은 하나의 주제를 가져면 이걸로 막 도배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A 학과를 지망하려고 해. 그럼 이걸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보단 나은데 뭔가 본인의 깊이가 느껴지진 않는 건 거죠. 근데 금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면 수학을 좀 깊게, 국어면 국어가 좀 깊게, 그 다음에 학과에 관련된 게 필요하면 그게 좀 깊게 이런 식으로 갔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됐었던 거군요. 네. 그래서 질문을 했었을 때도 필요한 부분을 좀 정확히 알고 할 수 있었겠네요. 네. 음,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네. 네. 학원에서 경험했던 일 중에서 뭐랄까 에피소드라고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좀 기억 남는 일 있으세요? 1학년 때 수행평가 대비로 글쓰기 수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우쌤이랑. 음, 근데 그때 이제 애들이 숙제로 글을 써오면 음, 이제 지우쌤이 이제 그거를 칠판에 띄워놓고 첨삭을 약간 해주는 그런 수업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친구들이 써온 글이 너무 웃겨서 막 엄청 깔깔 웃으면서 수업을 들었었는데 네. 그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진짜 되게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웃을 때 사실 뭔가 재밌어서 웃기라기보다는 애들이 틀린 게 너무 웃겨서 웃거나 아, 그쵸. 네. 아니면 애들이 뭘 말을 했는데 그게 웃겨서 웃거나, 영작을 했는데 말도 안 돼서 음, 웃거나, 그다음에 영작 내용이 막 뭐 이상한 막 한국이 재밌어서 웃거나, 사실 그런 식으로 웃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막 좀 뭐랄까요. 쓸데없는 말이 많았어요. 아니면, 막 예상 외의 뭐랄까요. 좀 오타쿠 느낌이 있었어요. 어땠어요? 뭐예요? 그 기억에 남는 게 한 음, 친구가 이제 교복에 관련된 주제였는데 네. 이제 뭐 교복 뭐 입는 거에 뭐 감사해라 하면서 약간 훈계의 글을 갑자기 약간 약간 그냥 찬성 반대 이런 네. 글이었는데 갑자기 뭐 감사해라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훈계를 해가지고 음, 그게 음. 되게 웃겼었던 기억이 네, 있어요. 영어로 이렇게 써가지고 또 그걸 첨삭을 한 거예요. 네. 야, 찬반에 대해서 얘기 써야 되는데 너네 감사해야 돼. 이런 거 막 영어로 네. 써있고 막 해석해 보니까 뭐야 뭐야 막 이렇게 된 거겠네요. 아, 사실 누군지 대충 예감이 올 것 같긴 한데요. 이름은 음, 얘기하지 말죠. 네. 알겠습니다. 그 사람은 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네, 더뉴에버의 이제 후배들이 다 후배네요, 이제. 네. 그죠? 네, 다 후배들인데 제 후배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뭘까요? 지금 또 겨울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학을 되게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학 때 놀아서 후회한 적도 조금 있었는데, 지금 방학 때 남들 다 놀 때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한다면 아마 다음 학기 또는 내년에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야, 근데 음,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약간 느끼는 게 너무 이래서
1등급이구나. 이래서 공부를 잘했구나. 이래서 좀 칭찬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좀 공부 잘한 저도 이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을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성공한 학생들은 이유가 있어요. 네, 그리고 네. 그게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은 시간도 되게 잘 지키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맡은 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굉장히 세게 갖고요. 네, 그리고 뭔가 뭐랄까요? 경쟁심도 좀 은근히 좀 있고요. 음, 그렇다고 해서 배려심이 없진 않아요, 또. 네,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런 거를 다 좀 갖추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도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남들이 쉴 때 공부해요. 그래야지 제가 치고 올라가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간파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일반 학생들은 어떨까? 일반 학생이라면 조금 미안하지만 좀 공부 안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방학이야. 방학이면 뭐 해야 돼? 놀아야지. 그죠? 근데 아니라고요. 남들이 놀면 뭐 해야 돼요? 아니. 남들이 놀면 공부해야죠. 남들이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하는데 조절이 된다고요. 조금씩은. 왜? 나는 해둔 게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러다가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은 번아웃이라는 게 올 수도 있으니 아까 또 우리 선배님이 뭐라고 하셨죠? 휴식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어서 또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휴식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라고 하는 건 거죠. 네, 맞습니다. 잘 정리했죠? 네, 막 좀 뭐랄까요? 알턴이가 빠진다고 해야 되나요? 네. 네, 나중에 좀 저희 학생들 연로당도 한번 하게 되면은 나와서 이제 특별 강의 한번 해주세요. 열심히 노력한 당신이 마저리네? 너네 마지막 날에 이거 넣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야, 내가 팁 알려줄게. 봐봐. 막 이러면서 그쵸? 근데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후배들이? 네. 음, 좋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더뉴에버를 한마디로 좀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더뉴에버를 사용 설명서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품을 사용할 때 좀 어렵거나 막막할 때 사용 설명서를 보듯이 저도 고등학교 생활에서 좀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었을 때 더뉴에버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잘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금비 학생은 더뉴에버 사용 설명서를 되게 잘 활용하셨네요. 그렇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냥 브라보입니다. 브라보. 제가 아까도 살짝 얘기하면서 여기 제가 그 금비 학생이랑 얘기하면 썼는데 브라보라고 썼어요. 정말 보이세요? 네. 브라보이거든요. 브라보. 네, 브라보입니다. 아, 이 영상 보고 되게 많은 후배님들이 도움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좀 네. 자극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금비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막 되게 어디 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렇죠? 삼산중학교 졸업하시고 영성고등학교 졸업하셔서 더뉴웨버에서 함께 하면서 좋은 결과 그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호학번이 되신 선배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 선배님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 주옥 같은 말씀들 좀 기록까지는 아니지만 나랑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별하시면서 좀 메타인지 많이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네. 계획 어떻게 되세요? 일단 대학 생활을 좀 즐겨보고 네,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는 내신을 좀 우선시하느라고 음, 학교에서 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석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는데 음, 이제 대학교에서는 이제 다양한 활동들도 참여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영어 회화도 요즘 연습하고 있어요. 야, 너무 바쁜데요? 네, 바빠요. 야, 이제 또 고연전 한번 가셔야죠. 제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멋집니다. 2025년인데 앞으로 2026년, 2027년 나중에 또 우리 노금비 선배님 또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혹시나 더 좋은 소식이나 우리 후배님들한테 할 말이 나 좀 전할 게 있다라고 한 번 더 좀 등장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좀 이렇게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마무리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더뉴에버 화이팅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할까요? 그게 낫죠. 더뉴에버 화이팅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더뉴에버 더뉴에버 화이팅! 화이팅!